자, 배열 이제 2차원 배열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1차원 배열에서 그 다뤘던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2차원 배열을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자, 아까 앞에서 사용할 때 배열의 어떤 크기를 3으로 주고 배열 개체를 만들었다 하면 이렇게 옆으로 방이 3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방을 내가 뭐 6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가 6이면 총 6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6개의 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0번부터 번호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0번부터 이제 0, 1, 2, 3, 4 하면 마지막에 5번으로 끝나죠. 그래서 배열의 그 마지막 인덱스는요, 이 배열의 크기,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 배열의 크기는 배열 이름점 랭스 하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배열의 크기 빼기 1 하면, 배열의 크기가 6이잖아요. 6 빼기 1 하면 해당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5번이죠. 그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차원 배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인덱스 사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1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이제 한 반에 자, 학생이 5명이에요. 6명이라고 해야 되구나. 6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러니까 6명의 성적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6명의 성적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반에서 우리도 6명인데 우리도 6명인데 우리 반도 이 프로그램 가지고 쓸 수 없겠냐, 한 방에 돌려서 쓸 수 없겠냐. 자, 그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제 성적 처리하는 루틴은 똑같고요. 이 배열을 쓸 때 그 옆반 학생들의 성적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저장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 반 학생들의 성적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장해 버리면 덮어쓰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배열은 그 변수 값을 하나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업그레이드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변수를 연결해 놨다 생각하셔도 돼요. 단 이름을 제각기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배열명을 하나를 쓴다. 대신에 변수 이름 대신에 이 인덱스 번호를 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옆반에 있는 그 학생들의 그 성적을 같이 이렇게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는 반에 0번 방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1반인데 우리 이제 인덱스를 0으로 쓰고요. 옆반은 2반인데 인덱스를 1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옆반의 반은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1차원 배열을 하나 더 이렇게 다는 거예요. 따라서 옆반에 이제 성적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반과 옆반, 그러니까 0번 행 여기서 이제 행 인덱스를 쓰니까 0번 행 우리 반과 1번 행 옆반, 자, 이제 성적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처리를 자 할 때 우리 반 성적 처리할 때는 0번 행에 있는 0번 열,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 5번 열 인덱스 사용하면 되고요. 옆반에 성적을 처리할 때는 1번 행에 0번 열,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 5번 열 인덱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어떤 이제 값을 내가 저장을 하는데 우리 반에 인덱스가 3인 학생의 성적을 내가 100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요 이제 100이라는 값을 요 인덱스가 3 우리 반이죠. 0번 방에 이제 여기 위치에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 쓸 때 얘가 이제 요 스코어라고 할게요. 그냥 별. 그래서 이제 스코어 라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반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옆반의 성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반 성적을 의미하는 요 행 인덱스 를 첫 번째 대괄호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0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만의 3번 인덱스. 그러니까 쓰는 이제 학생의 성적.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100점이니까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탁 넣으면 요 값이 어디로? 요게 0, 3 위치고요. 0행 3열 위치고요. 여기에 100이 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작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갈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값이 아니고요. 요 위치가 0행 0열 자리다. 요 위치가 0행 1열 자리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듯이 값을 꺼내서 이용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코어에 0행 3열에 있는 값을 꺼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꺼내서 출력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가 작게 들어가 있는데 요 위치가 0행과 0열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에 보면 위도 경도 가지고 그죠? XY 좌표잖아요. 그죠? 위도 경도 가지고 특정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 읽을 때. 그런 것처럼 0행 0열 위치다. 요 자리가. 그다음에 0행 1열 자리. 0행 2열 자리. 그래서 행값이 앞에 이렇게 갈로 아래 앞에 오죠. 그다음에 1행이죠. 0 다음에 이제 숫자가 0부터 열이든 행이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1행 0열 자리 위치고요. 그 다음에 1행 0열 자리고, 그 다음에 1행 1열 자리고, 그 다음에 1행 2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 자 행과 열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열 설명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행렬, 그 다음에 뭐 3차원 그 배열, 2차원 배열 같은 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 메모리 상에는 자 이런 모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메모리 기억 장치, 컴퓨터 안에 기억 장치에 자바에서 배열을 구현을 시킬 때는 실제 이제 이런 모양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념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 배열을 이제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행과 열 인덱스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자바에서 어떻게 배열을 다루는지 구현을 해서 실행을 하는지 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코드 보면 int 다음에 대괄호 2개 있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2차원 배열이죠. 인티저 타입의 2차원 배열을 의미합니다. 배열의 이름은 스코어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객체를 이렇게 이제 할당 스코어라는 이제 배열 참조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기 위해서 new int 자 대괄호 안에 2 대괄호 안에 3 더 있죠. 요게 의미하는 게 자, 요 그림과 같이 보면요. 2행 3열짜리 배열을 만들어라. 자, 요런 명령이에요. 자, 대괄호 자, 2 대괄호 3대 있죠. 그러면 2행 3열짜리 배열을 만들어라. 자,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괄호가 2개 있으면요.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게 행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이제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열, 2개가 있으면 행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2행 3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해당 행과 열은 번호를 붙일 때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이 몇 개입니까? 3개죠. 3열. 맞죠?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행은 몇 개입니까? 2개 맞죠? 1개, 2개. 그죠? 행이 2개고, 열이 3개. 맞네요. 맞는데, 이제 2행 3열. 자, 배열의 인덱스는 시작이 0행
1행, 또 열은 0열, 1열, 2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덱스 번호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행, 3열 배열을 만들고 실제 이걸 이용을 하시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넘버링이 된다 알고 계셔야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지금 요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요렇게 하면 배열 객체 2차원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자바에서는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메모리를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힘 영역이라는 게 메모리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 장치 영역에 이런 형태로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좀 다르죠. 위에 있는 이 그림, 예, 예전에 프로그램 이제 배울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설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자바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다. 굳이 이런 내부 정의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는데, 예, 아는 게 좋죠. 예, 아는 게 좋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로그램 배우신 분은 요것만, 예, 기억하시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쓰는 걸 아셔야 자바, 예, 좀 실력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자, 스택 영역에는 이 배열명이라고 하는 이 스코어라는, 예, 이 이름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배열명도 하나의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주소. 무슨 주소? 배열 객체 주소. 그러면 배열 객체의 시작, 그 번지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배열이 100번지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예, 값이 100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차원 배열은요. 다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로 다차원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듯이, 자, 3개의 열로 되어 있는, 예, 2차원 배열을 2개를 밑에 이렇게 2개 행을 이렇게 쌓아서 여기 이제 2차원 배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예, 뭐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들은 다 1차원 배열 형태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은, 예, 자,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타입, 인티저 타입의 배열 A라고 되어 있죠. 예, 요 A라는, 예, 요 배열을 이제 들어가 보면, 자, 랭스가 2인,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가 2인, 값을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 형태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사각형으로 다시 그려보면요, 1차원 배열 사각형으로 만들어보면 이겁니다. 이거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때 요 2라는 랭스 값은요, 어디서 왔냐면 new int, 자, 다음에 대괄 열고 2, 다음에 대괄 열고 3이죠. 앞에 거 요 행을 의미하는, 예, 2라는, 예, 배열의 크기 2라는, 예, 요 놈이,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2라는 랭스 크기. 예. 자, 2행짜리, 예, 2행짜리, 자, 배열을 만들고 3열짜리 배열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 2개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예, 여기에다가 바로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이제 저장되는 이 값은요, 또 다른 1차원 배열의 주소입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자, 1차원 배열의, 자, 주소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주소 값을 하나, 2개를 저장할 수 있죠. 또 다른 배열의, 예, 주소 값을, 1차원 배열의 주소 값을 각각, 예, 하나, 2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주소 값을,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200번지고 여기는 이제 300번지다 했을 때, 예, 여기는 이제 200이라고 주소 값이 들어가 있고 참조 값이 들어가 있고 주소값, 여기는 이제 300이라는 주소 값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주소 값을 쭉 따라가 보면, 자, 배열이, 자, 1차원 배열이 있는데 요 1차원 배열의, 예, 크기는요 3인 거예요. 지금 이제 잘 안 보시죠? 랭스 해서 3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자, 3 크기가 얘가 이제 3이면 예, 여기 이제 값을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칸이 3개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칸이 3개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만들어지는 예, 요 배열 A는요. 예. 배열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1차원 배열의 주소 값을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300번지에 있는 다른 배열의 예, 주소 여기 지금 배열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배열 300번지니까 300번지 찾아가 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배열 또 다른 배열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열 객체도 크기가 랭스 값이 3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이제 요 랭스 값이 3이라는 얘기는 예, 3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방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도 이제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요.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초보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배열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포인터 개념인데 C 배우신 분들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런 이제 요게 이제 1차원 배열, 요게 1차원 배열입니다. 여기 이제 배열 B고 여기 배열 C죠. 그러면 배열 B 이거는 이제 0번 행. 자, 여기 이제 요 0이라고 되어 있죠. 0번 인덱스에 제정되니까 연병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배열 C는 여기 보시면 위에 배열 A에 1번 인덱스에 요 배열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건 1번 행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요 놈을 0번 행의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위에다가 딱 조립하고요. 그다음에 1번 행의 1차원 배열을 요 놈이죠. 배열을 요렇게 가져와서 요렇게 예, 조립을 한 거예요. 쌓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예전부터 사용된 2차원 배열을 설명할 때 옛날 예, 프로그램 뭐 포츠란이나 코브른이나 뭐 다른 뭐 베이직이나 뭐 다른 그 프로그램을 배울 때 그 절차적 프로그래밍 예, 구조적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을 쓸 때 항상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바에서 설명하는 이 방식으로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자료들은 요 밑에 있는 거를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것만 설명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는 실제로 이제 메모리상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구현됩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 혼자서 이거 보면 뭔 말인지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렸는데 아직까지 감이 안 온다 하면 배열을 쓰시다 보면 예. 이제 소스 코드를 직접 가지고 직접 배열을 쓰시다 보면 이해를 하시는데 2차원 배열을 못 쓰시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 구조든 하나라도 이 구조를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포인터로 되었던 이게 행과 열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생각하시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예, 이해를 못 하시면은 2차원, 다차원 배열 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1차원 배열은 쓰실 줄 아는데 2차원, 3차원 배열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예, 다 이거 문제예요. 얘를 머릿속에 예, 넣어놓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를 예, 이해를 하시고 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옆에 자 score.length 돼 있죠. 자, 우리가 배열을 쓰면 배열의 예, 길이를 알 때 배열명.점 예, length라는 속성 예. 자, 요 놈이 배열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 length라는 속성이. 예.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요. squares라는 배열명, 여기 배열명이죠. 배열을 가지고 squares.length 하면 자, 밑에 보시면 객체가 1개, 2개, 3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 객체가 1개, 2개,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score.length 했을 때는요. 요 첫 번째 예, 요놈 예, 배열 A라고 되어 있는 이놈의 크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 요 배열 A의 크기
그래서 이 배열 A가 크기는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방이 두 개가 있죠.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그래서 이제 결과가 2가 나옵니다. 출력을 해보면. 예.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스코어.랭스 하면요. 이 자료의 개수 6개가 아니고 여기도 자료, 여기도 자료, 여기도 자료, 여기도 자료, 자료를 넣을 수가 있죠. 예. 이 6개,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다른 배열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 방이 두 개다. 예. 자, 참조 주소가 두 개다 하는 요 두 개 가질 수 있는 참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이 두 개다 하는 요 놈의 크기가 출력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2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2는 다시 우리 배열 선언할 때 인덱스의 첫 번째 요 놈이에요. 인덱스. 자, new 한 다음에 int 2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요거 인덱스 두 개면 앞에 거를 행이라고 읽어버려라 했죠. 그죠? 행. 그죠? 요 놈. 0번 행, 1번 행. 읽어버려라. 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행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열은 자, 요 스코어에 자, 0번 스코어에 1번 인덱스를 써서 랭스를 하면요. 자, 요 스코어의 0은 여기 보시면 스코어의 0은 0번 행에 요 지금 0이라는 인덱스에 해당되어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방이 지금 몇 개입니까? 3개죠. 크기가 3입니다. 그죠? 그래서 3. 자, A라는 배열의 1번 인덱스에 가지고 있는 참조값을 따라가면 또 배열입니다. 그죠? 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자, 값은 몇 개? 3개입니다. 방이 3개입니다. 그죠? 크기.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3. 요것도 3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코어.랭스는 크기가 2라고 나오고 이 스코어.0번 방의 랭스와 1번 방의 랭스는 이렇게 이제 3이 나오는 거는 이 0번 방의 이 값이 값 자체가 아니라 배열 객체의 주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배열 객체를 찾아가서 요 배열의 이제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3이라고 이제 뜨는 거고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타입으로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자, 여기 지금 이제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요건 이제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데, 클래스나 뭐 인터페이스 같은 걸로 만든 게 이제 참조 타입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스트링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었다. 자, 그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객체를 가지고 있는 배열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 스트링 타입의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만들 때는 내부적으로 자, 이렇게 힘 영역에 자, 여기 지금 스트링 어레이라는 이름의 배열명이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new string 3이라고 하면 실제 이제 요 배열 3개가 배열 크기가 3인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 안에 바로 스트링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 객체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 객체의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100번지, 얘가 200번지, 얘가 300번지, 얘가 0번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0번지를 가지고 있고요. 딱 0번지 들어가면 여기에는 자, 랭스가 3인데 각각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스트링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실제 이 주소의 내용을 객체의 내용을 보면 자바, C++, C# 이런 이제 문자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보면 스트링 타입 1차원 배열이고요. 자, 스트링 어레이 했을 때 자, new string 자, 3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 타입의 1차원 배열을 하고 다르죠. 그죠? 기본 타입의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면 자, 인티저 타입의 자, 인티저 타입의
제가 1차원 배열을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KOR 할까요? 뭐 KOR 성적, 국어 성적 해서 new 해서 예, int 이렇게 3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KOR이라는 예, 자, 요 참조 변수가 자, 어떤 이제 주소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힘 영역에 이런 이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객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방이 3개가 예,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뭔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요 방이 하나에 하나씩 예,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 배열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적이 뭐 100점, 뭐 90점, 뭐 85점 이런 식으로 예, 값 자체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본 타입 1차원 배열일 때는 메모리상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객체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참조 예,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값 자체 예, 리터럴 값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런데 클래스 타입의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예, 여기 값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참조형은 이게 객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객체의 주소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 예, 실제 이제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예, 이 주소를 가지고 쭉 객체를 찾아가서 이 객체 내부에 있는 이 값을 꺼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 그래서 값을 집어넣고 빼오고 하는 거는 기본 타입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그죠? 예, 비슷하게 쓰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메모리상에서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KOR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첫 번째 방에 100을 넣겠다 하면 KOR 배열에 자, 첫 번째 방이니까 0번 방에다가 뭘 넣어라? 100을 넣어라. 요렇게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0번 방에 예, 100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방에는 90을 넣어라 하면 KOR 배열에 1번 방에 자, 90을 넣어라. 요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스트링 타입의 이제 배열에 1차원 배열에 값 넣는 걸 한번 보시면 자, 똑같이 자, 인덱스 하나만 쓰고요. 스트링 어레이 예, 0번방에 자바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어라. 자바에서는 문자열은요. 스트링 객체입니다. 자, 문자열이라는 자체가 스트링 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이게 이런 스트링 객체로 예, 문자열 객체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진 그 주소 값을 예, 요 스트링 어레이에 0번방, 0번방에다가 주소를 적는 거죠. 예, 그래서 주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1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C++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문자열이기 때문에 C++이라는 객체가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에 200번 이라는 주소라면 200번이라는 주소가 스트링 어레이 예, 스트링 객체의 배열의 1번 인덱스에 예, 자, 이 스트링 객체 주소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C샵이라는 예, C샵이라는 문자열 자체가 문자열은 스트링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C샵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의 예, 주소 값을 예, 스트링 어레이 배열의 2번 인덱스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은 1차원 배열이라도 해도 기본 타입의 1차원 배열의 그 메모리 처리하는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타입 예, 1차원 배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스트링 타입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참조 타입에서 1차원 배열 처리하는 게 다릅니다. 예, 메모리상 그죠? 모양이 다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차원 배열 이제 그 우리 그 앞에서 제가 요거 설명드렸죠. 요런 형태로 예, 자, 기본적으로 참조 타입은 예, 요런 다차원 배열 처리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인덱스를 하나는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예, 다차원 배열 쓰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걸 조금 이제 명확하게 이제 좀 익히시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막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는데 이제 뒤에 이제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시다 보면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소스를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열 복사하고 뭐 이런 이제 배열 복사하고 확산된 포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다 배열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 복사 말 그대로 A라는 배열이 있어요.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배열은 배열의 용도가 변수처럼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쓰다 보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죠. 풀어하기가.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도록 배열을 쓰는 건데 A라는 배열을 A-라는 배열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하다 보면 원본이 있고요.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죠.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열 자체를. 변수를 가지고 변수의 값을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는 예를 들어서 자, int 타입의 A에 자, 10이 있고요. 이 10이라는 것을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nt b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b라는 변수에 A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가 있으면 A에 10을 넣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이 들어가 있는데 B에 또 A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A 변수에 있는 10을 읽어내서 B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주죠. 그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A 값이 뭐냐 읽어보고 그죠? 10이네 하면 10이라는 값을 그대로 B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사하는 거죠. A 값을 B라는 변수에다 복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런 단순한 건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다 복사를 시켜주는 게 배열 복사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1차원 예를 들면 자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해서 배열 크기만큼 그 인덱스를 가지고 그죠? 여러 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차례대로 읽어가지고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열 복사입니다. 자, 그러면 배열 복사 쪽에 자 배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특징 보면 배열은 일단 한번 만들면 생성하면 크기를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규칙. 룰입니다. 문법. 배열을 한번 만들면요 크기를 못 바꿔요. 자, 우리가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를 주문만하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도자기를 컵을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 컵 안에다가 수박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건 말 그대로 컵 사이즈의 작은 어떤 뭐 음료나 작은 거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도 자 어떤 자료를 몇 개를 담겠다 하면요, 3개를 담겠다 하면요, 이게 끝이에요. 딱 이렇게 3개짜리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자료를 담을 건데 2개만 담겠다. 2개 만들어 놨어요, 배열을. 그러면 요 2개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열을 처음에 생성을 할 때 크기를 딱 정해주면요, 그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제 자료를 그러면 복사라는 게 여러 이렇게 그 배열의 복사라는 게 쓰시다 보면 값 자체를 그 여러 개 만들어서요 뭐 활용하는 그런 것도 사용되지만 우리가 배열에다 값을 넣다 보면 처음에는 자 크기를 3으로 줬어요. 크기를 그러니까 0번 방, 1번 방, 2번 방.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다가 뭐 100점, 뭐 90점, 뭐 80점 넣다가 보니까 한 명 전학생이 왔네. 학생이 3명 있을 때는 여기 괜찮은데 한 명이 값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배열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자 3개짜리 배열을 쓰다가 4개짜리 배열을 쓰려면 따로 4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4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주고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그러니까 연봉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있으면 기존 배열에 연봉 방에 있던 거를 새로운 배열의 연봉 방, 또 1번 방에 있던 놈을 새로운 배열의 1번 방, 기존에 이제 있던 배열의 2번 인덱스에 있는 놈은 또 새로운 배열의 2번 인덱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원래 이제 크기가 3인 거를 4인 자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고 싶었던 그 값을
예, 이렇게 이제 더 추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열을 쓰다 보면 배열 크기가 작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배열을 큰 배열을 만드는 거죠. 자, 작은 박스에다가 물건 담으려고 했는데 잘 담기다가 더 이상 이제 못 담아.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세트로 해서 다 담아야 되는데 한 박스에 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스를 큰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죠? 예, 더 큰 거 만들어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고 지금 이 박스에 안 들어가는 거 바깥쪽에 있는 것도 여기 다 때려 넣으면 쏙 들어가겠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열의 복사를 이제 자 어떨 때 하느냐. 자 요렇게 이제 한 예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열 크기가 한번 만들면 크기를 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면 보다 큰 배열을 새로 만들고 그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이전에 옛날에 저장했던 그 자료를 이사 가야 됩니다. 이전 배열로부터 항목들 값을 복사를 해야 된다. 자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열 복사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열 복사를 하려면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포문을 이용해서 방금 요거를요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을 하는 거예요.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문을 이용해서 반문문을 이용해서 0번 방의 거 0번 방, 1번 방의 거 1번 방, 2번 방의 거 2번 방. 헌 배열에서 세 배열로 사이즈가 더 커진 세 배열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입력할 때 출력할 때 그러니까 system.out.print ln 해가지고 출력했었고요. system.in.read 해서 입력 예제하는 거 한번 해보셨죠? 스캐너 말고 저 시스템이라는 요 클래스에 배열을 복사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름이 array copy라는 메소드인데 요 array copy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예 이제 이 array copy는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배열에 관련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arrays라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에는 배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메소드들이. 그래서 단순 포문을 쓴다, 시스템 안에 있는 array copy를 쓴다, 그러면 이제 array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한다. 이런 이제 방법들로 배열을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을 쓰는데 이제 그 배열하고 포문을 이제 쓰다 보니까 또 불편한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열을 쓸 때 이제 인덱스를 쓰는 게 되게 이제 편했죠. 그리고 그 포문하고 같이 이제 차트 공감이기 때문에 포문을 같이 쓰는 게 이제 편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런 그 배열 형태의 값을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포문이 뭐 초기값 넣어주고 조건식 넣어주고 그다음에 증가식 넣어주는 게 어차피 그 초기값 넣는 거하고 증가식 넣는 거하고 똑같죠. 똑같고 이 조건식에 이 몇 회전 해야 되냐 이 부분도 똑같아요. 왜? 배열 이름점 랭스 있죠. 배열 이름점 랭스를 어차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럼 굳이 개발자한테 어차피 이거 뭐 메소드 다 만들어져 있는 건데 개발자한테 이걸 다 시키지 말자. 그냥 확장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포문을 하나 명령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포문 있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쓰는 포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반복해서 배열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읽어서 처리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만들 때 좀 쉽게 해주자 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된 포문이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해 보면 배열 또는 컬렉션이 뭐 수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컬렉션도 자료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자료 구조는 다른 장에서 또 배웁니다. 자료 구조에 대한 게 있어요. 자료 구조, 그러니까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각기 다른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놓은 건데, 어떤 자료의 종류 타입과 상관없이 객체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른 장에서 이제 다루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배열, 우리가 배열을 앞에서 배웠으니까 배열의 이제 항목 요소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기능을. 그다음에 인덱스를 쓰지 않고 바로 배열 항목을 이제 접근해서 쓸 수가 있다. 자, 밑에 이제 형식 보니까 자, 향상된 포문인데 명령문 이름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포문을 씁니다. 쓰고, 자, 요 소글 안에 원래는 초기식, 조건식, 정감식이 있었죠. 그 부분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옆에 한번 코드를 볼게요. 여기. 자, 어떻게 바뀌냐면 int 스코어 콜론 스코어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이제 요 뒤에 쪽 보여야 돼요. 요거 이제 우리가 배열하고 같이 써볼 건데 요 배열 있죠. 우리 클래스는 아직 안 다루니까 배열 있으면 배열의 이름을 요 뒤에다가 넣어줘요. 자, 요 배열 이름이 있고 앞에 보면 콜론 있죠. 콜론입니다. 점 두 개 콜론이고요. 자, 앞에는 요 배열과 동일한 요 이제 배열 타입이 인티저죠. 인티죠. 여기 다 인티저 타입의 값들입니다. 95, 71, 84, 93, 87 다 정수값이죠. 인티저 값이죠. 요 배열에 있는 인티저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이 인티저 값이니까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int 스코어 잘 보시면 똑같은 이름 아닙니다. 요거는 단수로 스코어 그죠?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스코어스라고 해서 이렇게 s자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수용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밸류 해도 되는데 요 스코어스 배열에서 가져온 값 하나다 해서 스코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포문을 처음에 이제 여기서 쭉 이제 실행하다가 요 포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스코어스 배열에 자, 0번째 인덱스. 자, 0번째 인덱스 95죠. 95를 스코어 배열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 95가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 요 95를 읽어서 스코어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스코어라는 변수는 포 블럭 안에 쓰는데 지역 변수입니다. 포 블럭 안에 쓸 수 있는 지역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수식에 썸은 썸 더하기 누적하는 거죠. 위에 그 포 블럭 바깥쪽에 썸이라는 변수 조기값을 0을 주고요. 썸은 썸 더하기 스코어 해서 요 스코어 95점을 썸에다가 넣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썸이라는 변수 자, 여기 이제 95점이 이렇게 95점이 들어가고 그죠? 얘를 이제 더해 주니까 처음에 0이 들어 있는데 더해 주면 90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폼은 이제 블락 끝났죠. 그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폼은 요 소갈로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첫 번째 95를 읽었으니까 0번 인덱스에 있는 95를 읽었으니까 그다음 값은 71이죠. 71을 1번 인덱스에 있는 70 읽어서 다시 스코어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95는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고 71이 요 값이 들어가는 거죠. 71이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자, 첫 번째 읽어가고 두 번째 읽어서 자, 값을 읽는 것부터 문제예요. 배열에서 자, 배열 여기 있으니까 배열에서 값을 하나 읽어와서 읽을 수 있으면 그 값을 스코어에 저장하고 저장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저장됐으면 포 블럭을 이제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다시 어디로 또 스코어스 배열에 그 다음 값을 읽어서 또 스코어 배열의 변수에 저장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 값을 끄집어내서 저장할 수 있으면 또 요 안에 있는 블럭 안에 있는 값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이렇게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오자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값 87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스코어 자 87을 가져와서 87을 이렇게 스코어 변수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장이 됐어요. 저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코어 값까지 이제 썸에다가 어떤 값이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이제 87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포 블럭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스코어 배열에
다른 값을 읽으려 보니까 이제 없죠. 87 뒤에는 새로운 값이 없어요. 그죠? 읽을 수 있는 값이 없죠. 읽을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값도 없습니다. 그죠? 새로운 뭔가 값 읽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for 블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for 블록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확장된 포문은요 배열의 개수만큼 for 블록을 반복하는데 이 값을 하나 읽을 때마다 for 블록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첫 번째 읽어오고 for 블록 실행하고, 두 번째 읽어오고 for 블록 실행하고, 세 번째 읽어오고 for 블록 실행하고, 네 번째 읽어오고 for 블록 실행하고, 다섯 번째 읽어오고 for 블록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읽어 와야 되는데 읽을 게 없다? 그러면 false가 돼서 조건식으로 따지면 false가 돼가지고 이 for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만났다. 일단 배열을 검사를 한다. 가져올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죠. 그래서 가져올 항목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포문을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배열에 자 읽어올 수 있는 첫 번째부터 읽어온다 그랬죠. 그죠? 0번 인덱스 첫 번째 읽어오는데 가져올 게 있습니다 하면 요 값을 읽어와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가져올 항목이 있을 때 가져오고 자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면 뭐 실행합니까? for 블록을 실행합니다. 실행문이라고 되어 있죠. for 블록 실행하고 자 이 실행문을 다 실행하면 다시 어디로? 배열 쪽으로. 자 그 다음 읽어올 값이 있는지 배열 쪽으로 가서 또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올 값이 있으면 또 이렇게 변수에 배열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변수의 값이 자 저장이 되면 실행문을 실행하고 쭉 이렇게 실행이 돌다가 더 이상 배열에서 읽을 값이 없다. 가져올 값이 없다 하면 변수에 새로운 값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for 블록을 빠져나가서 자 그 다음 있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for 설명이고요. 일단 뒤에 그 열거형이 있는데 요건 따로 할게요. 자 그래서 포문 설명까지 이제 그 포문과 확장된 포문이죠. 그러니까 배열 설명하면서 배열 복사하는 거 하고 확장된 포문까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